안녕하십니까. 프로그레시브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형성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별의 진화 과정에서 무거운 원소가 생성됨을 설명할 수 있다. 지구와 생명체의 역사가 우주 역사의 일부분임을 설명할 수가 있다. 자, 생각 조각 퍼즐이네요.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은 별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 내가 별에서 왔다고. 글쎄, 내가 별에서 왔다고. 자, 별에서 생성된 원소.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소는 110여 가지다. 이 중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 별의 탄생, 대폭발로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은 우주 전역에 존재하지만 모든 곳에서 밀도가 균일하지는 않다. 대폭발 후 수억 년이 지나는 동안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성운이 형성되었고 성운에서 별들이 탄생하였다. 성운의 일부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계속되는 수축으로 원시별의 중심부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별이 탄생한다. 성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기체와 먼지 등의 물질이 모여 구름 모양으로 퍼져 보이는 천체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 그림 2-4의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다 읽어보고서 별의 탄생에 대해서 읽어봤으니까 한번 봅시다. 성운의 형성, 수소와 헬륨, 먼지가 모여 성운을 만든다. 그다음에 원시별의 생성, 성운이 중력 수축하며 원시별이 생성된다. 별의 탄생,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별이 탄생한다. 음. 자,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형성. 별은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일생의 대부분을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며 보낸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 핵 4개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이 반응은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할 때까지 일어나며 그 이후의 진화 과정은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므로 별의 중심부는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진다.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진다. 중력 수축으로 발생한 에너지는 중심부 바깥의 수소층을 가열하므로 이 수소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별은 팽창하기 시작한다. 계속되는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중심부에서는 헬륨 원자핵이 융합하여 탄소 원자핵이 생성되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이어서 중심부의 헬륨이 모두 탄소로 바뀌면 탄소핵은 다시 수축하여 온도가 높아지고 탄소핵 바깥층에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별은 급격히 팽창하여 더욱 커진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탄소까지 생성된 중심부만 남고 나머지 별을 이루던 물질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 별의 일생이 끝난다. 별의 일생이 끝난다. 별이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여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뀐다는 소린가요? 변한다는 소린가요? 변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중심부는 수축한다.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진다. 중심부가 수축하는데 온도가 왜 높아지지?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진다. 중력 수축으로 발생한 에너지가 중심부 바깥쪽의 수소층, 그러니까 중심은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 다음에 헬륨 원자핵으로 다 변화가 됐고, 그죠? 다 변화가 됐고, 헬륨 핵융합이 여기서 일어나나 보네.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제 가열이 되니까 수소 핵융합이 다시 일어나고, 그럼 헬륨 원자핵이 탄소 원자핵으로 바뀐다. 탄소 원자핵으로.
그래서 중심부가 탄소가 된다. 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층은 헬륨 핵 융합이 일어나고, 헬륨 핵 융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 층에는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나고, 이 겉에는 이제 수소가 형성된다. 자, 그러면 중심부의 헬륨이 모두 탄소로, 그런 다음에 탄소로 바뀌고, 탄소핵이 다시 수축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탄소핵 바깥층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질량의,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탄소까지 생성된 중심부만 남고, 나머지 별을 이루던 물질은 우주 공간으로 방출돼 별의 일생이 끝난다. 상당히 어렵네요. 어려운 내용을 고등학생들이 배워야 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 그 Q를 보면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별의 크기와 중심부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앞에서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수소가 핵융합이 일어나서 헬륨으로 변한다. 헬륨으로 변하고 이게 전부 다 수소가 싸그리 헬륨으로 변하게 되면 안에서 중심부가 이제 헬륨밖에 안 남아 있을 테니까 그 수축이 일어나서 중심주 바깥쪽에 수소층을 가열을 한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헬륨 핵융합이 헬륨 요 원자핵이 융합을 해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인데 탄소 원자핵이 된다네요. 탄소. 그러니까 여기 수소 H2가 헬륨 헬륨이 되고 그게 탄소가 되는 과정이네요. 아하. 그러면 이렇게 탄소가 돼서 중심부가 완전히 이제 헬륨 핵융합이 다 진행되고 탄소 핵으로만 남아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수축 반응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그 온도가 높아지고 탄소 핵 바깥층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또 그 바깥쪽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어허 순차적으로 계속 다 일어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탄소까지 생성된 중심부만 남고 나머지는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돼서 별의 일생이 끝난다라는 별의 생성과 그 끝까지 일대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거 안 배웠었는데 예, 아주 새롭네요. 자, 그럼 이어서 읽어봅시다. 자, 질량이 태양보다 더 큰 별은 중심부의 탄소핵이 수축하여 온도가 더 높아지므로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질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등이 차례로 만들어지고 마지막에는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예요. 그죠? 만들어진다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규소, 황, 네온, 마그네슘, 탄소, 질소, 산소, 헬륨, 수소 이 과정에서 별의 크기는 매우 커진다. 별의 내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도 밤하늘에 보이는 많은 별의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원소가 생성되고 있다. 지금 그림 2-6에서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내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2-7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2-6에서 이제 철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2 2-6에선 2-7에서는 그 이외에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 읽어봅시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핵융합 반응으로 철이 생성된 이후 중심부가 수축하다가 급격히 폭발하여 초신성이 된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이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구리, 금, 우라늄과 같은 원소들이 생성되며 이 원소들은 별을 이루던 물질과 함께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물질들은 초신성
잔해를 이루고 새로 탄생하는 별의 재료가 된다. 어, 그렇군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런 식으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 내용을 보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무엇인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아까 그림 2-5에 나와 있었죠. 그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 다 여기 있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태양계의 형성. 최초의 별은 대폭발 후 수억 년이 지나서 탄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된다. 아하. 추정된다. 이거는 과학 교과서는 아무래도 과학 교과서에서 나오기가 좀 애매한 단어긴 한데 추정된다. 예, 넘어갑시다 일단. 태양계의 중심 천체인 태양과 행성들은 어떤 과정으로 탄생하였을까? 1.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기체와 먼지가 성운을 형성하였고, 이 중 하나가 태양계 성운이 되었다. 2.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하여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되고, 주변에는 원반, 원반이 형성되었다. 3. 원시 태양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 태양이 되었고, 원반을 이루고 있던 입자들은 서로 결합하고 충돌하여 미행성을 형성하였다. 여기서의 미행성은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입자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졌으며 현재 소행성 크기의 천체를 미행성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4. 미행성들은 서로 충돌하고 성장하여 원시 행성을 형성하였고 미행성과 원시 행성이 충돌하여 행성이 형성되었다. 이후 강한 태양풍이 여분의 기체와 먼지를 날려보내 행성과 위성 등이 드러나면서 행성의 형성 과정이 끝났다. 여기서 태양풍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양성자와 전자 등의 입자의 흐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태양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그림으로 1, 2, 3, 4를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야기는 쉽진 않지만 일단 이 교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중심부의 이제 회전하면서 이제 수축을 하면서 뭔가 태양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 주변에는 원반이 형성되었다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미행성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태양풍을 만나면서 서로 다른 위성이 형성되었다. 뭐 이런 원시 태양의 형성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태양계가 형성되고 나서 이제 지구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봅시다. 원시 지구는 미행성체들이 빈번하게 충돌하여 표면이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 상태였다. 이때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들은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 핵을 형성하였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산염 물질은 위로 떠올라 멘트를 형성을 하였다. 마그마와 화산 활동에서 분출된 가스와 수증기는 지구의 대기를 형성하였다. 시간이 지나 지구 표면이 식으면서 지각이 형성되었고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는 식어서 비가 되어 내려 원시 바다를 형성하였다. 어허, 이렇게 해서 지구가 형성이 되네요. 바다의 형성까지. 그리고 나서 생명체가 형성이 됩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지구가 형성되고 나서 수억 년이 지난 후에 바다에서 탄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도 추정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구조의 생명체만 존재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져 오늘날의 생명체를 형성하였다. 다음 탐구에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아보자. 자, 탐구입니다.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의 유래를 탐구하기. 그 목표를 보면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성분을 비교하여
우주와 지구 역사를 통한 구성 성분의 유래를 탐구할 수 있다. 준비물은 스마트 기기와 참고 도서. 자, 자료를 봅시다. 다음은 지구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을 원소에 따른 질량비로 나타낸 것이다. 자, 지구는 어떻게 질량비로 구성되어 있냐면 가장 많은 것은 철 33%, 그 다음에 산소 31%, 그 다음 규소 19%, 그 다음 마그네슘 13%, 기타 4%입니다. 근데 인간은 산소 65%, 탄소 18%, 수소 10%, 질소 3%, 기타 4%입니다. 자, 이것은 지구의 짧은 역사라는 2021년에 출간된 책에서 긁어온 내용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지구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여기 지금 방금 차이 설명을 했잖아요. 구성 성분이 다르죠? 성분 자체가 다르고 구성 분율 자체가 다르고 질량비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2번 지구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한 원소들을 우주 초기에 형성된 원소와 별에서 생성된 원소로 구분을 해보자. 그럼 우주 초기에 형성된 원소들은 우리 앞전 페이지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열해서 쓰면 되고 별에서 생성된 원소들도 나와 있었어요. 그걸 쓰면 되고 이제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그 원소들을 나열해서 쓰면 그걸 각각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분석 및 정리를 하였네요. 세 번째를 보면 지구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에서 왔는지 뭐 우주에서 우주 초기에 형성된 원소인지 별에서 생성된 원소인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그림 2-9에 지구와 생명체의 형상에 대해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그럼 태양계 그림이 있는데 태양계가 형성된 이후에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생성된 것을 제외하고 태양계 내부에서는 새로운 원소가 생성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오늘날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계 성운 속에 포함되어 있던 원소이며 태양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별에서 생성된 원소들이다. 자, 소단원 확인하기. 별의 진화 과정 중 탄소와 구리가 생성되는 단계를 각각 설명해 보자. 탄소는 아까 태양 핵 생성될 때 나왔었어요. 구리는 그 뭐 무거운 거였나? 뭐 그거 할 때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탐구력 키우기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한 원소의 생성이 끝났을 때 질량이 작은 별과 질량이 큰 별, 방금 말했던 질량이 큰 별과 질량이 작은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보자. 앞서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단원에서 찾은 삼각 조각을 52쪽에 써보자. 평가기, 지식 이해, 별에서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과정 기능, 지구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의 유래를 추론할 수 있는가? 가치 태도, 우리 몸이 별에서 생성된 물질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식하였는가? 평가를 해봅시다. 뭐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다음 페이지에 무슨 설명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니네요. 스스로 정리하기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